8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의 역사 5편을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라고 해봐야 불과 몇 시간 전인데 9시간 전이죠. 네. 이거 4편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가 그리 심각하냐고 이렇게 하셨어요. 현혹되지 말고 이 모든 거는 네가 현실을 살 수 없게끔 하는 것들이다. 어, 어, 어딨지? 현실, 현실. 여기 나왔네요. 당신이 현실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컨의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 말도 굉장히 이 신빙성이 있어요. 네. 이 세계는 진실과 거짓으로 돌아가고 있고,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 종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종교에 빠지면은, 자신들만의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현실보다는 이 종교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현실을 자꾸 이제 외면하게 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음, 저도 이런 의심을 항상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나한테 달콤한 소리를 하고 하는 것도 또 그러니까 솔직히 이 구독자분, 이분 댓글도 의심의 대상이에요, 저한테는. 이분이 이 현실을 즐기지 못하도록 나한테 계속 끊임없이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들을 또 안겨주고 숙제를 내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마컨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건 또 달콤한 블루필 속삭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심의 대상에서 이 모든 게 다 의심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말이 맞고 저 말도 다 맞아요. 또 맞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또 반대로 맞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또 다 틀린 거죠. 왜냐면은 현실이라는 게 고작해야 한 100년이잖아요. 어, 근데 100년 가지고 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이제 과학 기술이 뛰어나서 뭐 생명 연장하는 어떤 기술들이 계속 나타나고 뭐 하다 보면은 뭐 200살, 300살 막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더 발달돼서 1000살도 살 수 있고 뭐 1만 년, 10만 년도 살 수 있다고 치자고요. 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예 코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 육체를 버리고 디지털 세계로
내 기억을 거기다가 옮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행위에는 기억을 옮길 수는 있지만 나라는 존재, 내 영혼의 존재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만약에 디지털 세상으로 코드로 심어졌어요. 내 기억 모두가 다 내 성격이나 내 스타일, 내 세포에 대한 정보들, 내 모든 육체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코드로 담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 성격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말해요. 디지털 상에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들어간 게 맞아요. 나하고 완전 똑같이 느끼니까. 하지만 그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의 문제지 정작 나라는 존재는 거기에 없어요. 복제본이 들어간 거죠. 그냥 영혼이 빠진. 바로 이게 제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현실이 아무리 영생하고 즐겁게 산다고 하든 그게 어떤 진리나 진실에 가까울 수 없다. 근데 님이 이 구독자분께서 말하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체험하러 지구에 왔고 현실을 즐기고 사는 것 또한 분명히 이유가 돼요. 근데 이유가 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처럼 뭐 블루필로 살아야 된다, 레드필로 살아야 된다를 나눈기보다는 레드필과 블루필이 같이 공생하면서 함께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걸 찾아보는 방안도 있겠죠. 아직은 제가 어떠한 결론도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뭘 충분히 해보고 나서 포기를 하던 뭐 결정을 시도도 안 해보고 지금 포기하는 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드필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레드필은 가짜고 거짓이야. 그거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 근데 그거는 해보고 나서 뭐 이 후회도 뭐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한다면 어 일단 안 해봤으면은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경험이 없는 것보단 경험이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거죠. 물론 나쁜 경험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좋고 나쁨이 딱히 없어요. 창조주는 모든 경험을 체험하고자 모든 경험에 대한 가능성들을 다 만들어 창조를 한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구독자분의 말도 맞긴 맞아요. 네, 틀린 말 하신 게 아니고 네, 당연히 이 지금을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도 맞죠. 하지만, 이 진리가 뭔지 추구하는 것도, 네, 아, 사실상 현재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미래의 걱정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는 항상 이 현재가 지금의 현재만 존재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어,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현재를 준비하는 그 과거의 시간이 현재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의 현재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현재, 미래, 지금은, 과거는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과거와 미래를 다 무시하고 현재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또한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댓글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제가 구독자가 680명밖에 안 돼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뭐야, 날짜 순으로 보면은 이 4년 전부터 유튜브를 지금 114개를 올렸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아직도 1000명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이 유튜브를 하면서 돈 벌 생각은 진짜 단 1도 없어요. 이걸로 애당초 제가 돈 벌 생각이었으면은 영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도 않죠. 그냥 제가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는 것 뿐이지. 네. 막 뭐 1시간짜리 이런 거 안 봐요, 사람들이.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막 하고, 뭐 물론 제가 여기에 공들이는 게 귀찮은 것도 있겠지만은 음, 그렇긴 한데 이 구독자가 그래도 10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 수익 창출이라는 게 1000명부터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의 어떤 그 돌아가는 시스템을 좀 알고 싶어요. 여기서 단돈 1000원이라도 내 통장으로 한번 입금 받아보는 그 메커니즘 시스템 구조를 좀 알아보고 싶고, 근데 내가 이 수익 창출을 하려면은 10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예. 아직도 1000명이 안 된다는 게 구독자가 안 늘어요. 예. 영상을 약간 이런 거 말고 저기 그 보편적인 이 사람들이 좀 대중성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뭐야, 인기 순으로 보면은 이 비트코인 같은 거 요런 거 한번 다루면 이게 조회수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 새로운 차원 이거는 왜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흰토끼를 따라가라 이것도, 예, 이것도 꽤 나왔고, 약간 이런 일루미나티 이런 자극적인 거 요런 게 그나마 조금 나오고, 웬만해서는 뭐 조회수 평균 그냥 뭐 100이에요. 100 정도. 네. 그러니까 요런 거 흑자 뭐 용차는 흑자 토론 요런 거 이제 580, 예, 조금 노출돼 가지고, 네. 이런 게 좀 나오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제 구독자는 680명, 700명에 육박하는데 평균 조회수는 100 정도밖에 안 나온다. 나머지 분들은 안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00명 정도 보는데 평균 댓글은 1%, 한 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한 개 영상당. 그러니까는 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왜냐면은 반응이 좀 있어야지 저도 영상을 올릴 맛이 조금 나겠죠. 네. 그래도 이 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혼잣말 하는데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은 8번 행성 활성화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SAC 스텔라 액티베이션 사이클, 세상을 주파수와 진동의 상호 작용으로 보는 파동 우주 관점에서는 모든 것은 그 자체의 고유한 주기성을 갖고 있다. 스타게이트의 통로가 활짝 열리며 대량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기를
행성 활성화 주기라고 부르며 몇 개의 하부 주기로 나뉘어져 있다. 자, 이 어떠한 그러니까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행성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우주의 원리는 보편적으로 다 모든 존재나 생명체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이 원리를 이 메커니즘을 한번 동작되는 구조 원리를 한번 비유를 하면은 이 사람도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어, 뭐 자고 일어나는 사이클이 존재하죠.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하는 사이클이 존재하고 숨을 쉬는 내쉬고 마시고 하는 사이클이 존재하고 밥을 먹는 어떤 주기 사이클이 존재하고 밥을 먹으면은 똥을 싸는 주기 물을 먹으면 오줌을 싸는 주기 뭐 이러한 생리적인 주기가 인간한테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행성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러한 주기를 행성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음, 파동 우주 관점에서 고유한 주기성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인간의 생리적인 주기성하고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타게이트의 통로가 활짝 열리며 이거는 약간 이거하고는 부드럽게 연결이 되진 않아요. 이 주기성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스타게이트 통로가 열린대요. 어, 뭐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음식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은 사람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음식이 이제 들어가면은 막 24시간 동안 뱃속에 있겠죠.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는 그 순간을 타임 매트릭스의 탄생한 순간이라고 보죠. 그러면은 이 9,500억 년 전에 타임 매트릭스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인간의 이 인체로 비유를 하면은 이 9,500억 년은 24시간이요. 사람의 이 시간으로.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뱃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행성 활성화 주기가 주기적으로 열려요. 그게 이제 뭐 똥 싸는 시기죠. 똥 싸는 시기는 이 한 막 뭐 1, 2분, 뭐 5분, 10분 요 정도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 24시간에 비유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이죠. 네. 그럼 똥을 싸면은 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던 음식물들은 그 어떤 미생물이나 뭐 그런 이제 작은 생명체들은 몸속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다가 똥을 싸고 나면은 밖으로 바깥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네,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웃길 수도 있겠지만 미생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 마냥 이 좁디 좁은 사람의 뱃속에서만 살다가 막 하수구로 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그 바다를 지나서 더 막 그 뭐 식물한테도 가고 막 더 아주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스타게이트 통로가 열린다. 이게 이제 그 인체의 비유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음. 자, 입자의 회전각이 45도 기울어지는 4426년의 행성 주기를 하나의 옥타브라고 부른다. 45도. 자, 계산을 해보면은
360 나누기 45는 8개. 그럼 8개 곱하기 4426 하면 35,000년이 나오네요. 35,000년은 35,000년은 무슨 주기지? 35,000년 주기는 따로 안 나오고 22,000년 정도인데 뭐 360도면은 이게 나누고 하면은 네 이게 35,000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308이니까 8 곱하기 4426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은 밑에 보죠. 네. 두 개의 옥타브가 모이면 하나의 차원이 올라가면 이거를 하모닉 쿼드란트? 쿼드런트. 예, 하모닉 쿼드란트라고 부른다. 네, 이게 한 개의 옥타브가 4426년이고 이 하모닉 쿼드란트가 되려면 이게 두 개가 모이면은 하나의 차원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8852년 그리고 세 개의 쿼드란트가 모여서 하나의 밀도가 올라가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였구나. 아 이게 우리가 밀도 구성을 보면은 한 개의 밀도당 세 개의 차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개의 쿼드란트 그러면은 총 6개의 차원이잖아. 아, 6개네요. 그러면은 6개니까 6 곱하기 4426 26,556년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SAC는 6개의 옥타브가 모인 거예요. 네. 이 쿼드란트로 치면은 이 3쿼드란트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45도 기울어지는 게 4426년의 행성 주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SAC가 되려면은 세 개의 쿼드란트가 얘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360도가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럼 남은 두 개의 옥타브는 뭐예요? 왜냐면은 8개의 옥타브가 360도인데 지금은 6개의 옥타브 즉 3개의 쿼드란트만 이렇게 쳤다는 건데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수식이 나오려면은 계산법이 나오려면은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줘야죠. 360도를. 이거는 과학자들은 이 아름다운 이론을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만든 표준 모형도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 만든 장본인도 아름답지가 않대. 모든 걸 포함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 촉근 이론 같은 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죠. 모든 걸 포함하니까. 다만 실험으로 재현을 할 수 없고 실험이 안 되는 그냥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이론으로 남을 뿐이지. 하지만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이게 다 포함을 해줘야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타임 매트릭스 패러럴 유니버스 타임 사이클 이게 패러럴이 평행인가? 맞네요 평행. 자, 이 평행 우주 사이클을 주기를 보면은
이 EU 에이고 사이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유에고, 유에고 사이클 원 하모닉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게 대주기가 있고 중간 주기가 있고 작은 주기가 있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인간으로 치면은 뭐 유아기, 뭐 청소년기, 뭐 성년기 이렇게 또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뭐 생리적 구조로 보면은 뭐 트름 하는 시기, 소변 보는 시기, 대변 보는 시기 약간 이렇게 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네. 그리고 이어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예, 소주기, 중간주기, 대주기가 이 평행우주의 사이클로 존재한다. 지금 행성 활성화 주기라고 있죠. 이 파티클 펄세이션 파티클이 입자죠. 펄세이션은 뭐지? 펄세이션, 입자 펄세이션 펄스 진동 약간 이런 건가? 비슷하네 맥동. 입자의 맥동이 올라가고 시간의 속도가 올라가고 물질의 밀도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입자의 맥동 물질의 밀도가 떨어진다. 밀도. 아멘티의 비밀. 아멘티는 5차원 지구 타라 행성이 파괴되면서 3차원 지구 어스로 흘러 돌아온 타라의 형태 발생 영역 몰포 제네틱 필드를 뜻한다. 모퍼저네틱, 모포 제네틱. 아멘티는 5차원 지구 타라 행성이 파괴되면서 3차원 지구로 흘러 돌아온 타라의 형태 발생 영역을 뜻한다. 형태 발생 영역 이거 제가 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많이 보긴 했거든요. 이 단 형태 발생 영역. 어떤 형태가 발생되는 영역이다.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렇겠죠. 어떠한 형태가 발생되는 영역. 그 지구로 타라의 형태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흘러 들어왔다. 뭐 그렇게 봐야겠죠. 아멘티의 홀은 메타트로닉스로 변절한 아틀란티스의 토트가 신비한 물질로 만들었다는 고대 석판 토트의 에메랄드 타블렛에 자주 등장한다. 토르가 아니라 토트. 예. 아틀란티스의 토트가 뭔가 이제 유명한 애인가? 예, 걔가 메타트로닉스로 변절했대요. 메타트로닉스가 메타트론인데 이 메타트론이 대천사 중에 대천사거든요. 근데 추락한 대천사인가 봐요. 변절이라는 건 부정적인 용어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이 메타트론을 그러니까 메타트론이 추락하면 메타트로닉스가 되는 건가? 예. 그러니까 원래 메타트론이 대천사 뭐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이나 이런 애들보다 더 높은 슈퍼 대천사래요. 네. 이것을 이해하려면 각 우주 조화에 해당하는 8차원 가이아, 타라, 이너 어스로 이어지는 행성 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도대체 2차원은 어떤 구조일까요? 2차원은 입체가 아니라 단순히 면인데 이너 쓰면은 이 지구 안에 또 다른 지구가 있다는 지구 공동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보다 더 고차원의 존재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텐데 오히려 2차원이다? 딱 지구 안의 지구는? 지옥을 얘기하는 건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각 조화 우주에 해당하는 8차원, 5차원, 2차원, 5차원, 8차원, 2, 5, 8. 의식의 에너지는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낮추어가며 아래 차원으로 분기하며 우주를 펼쳐내고 일정 기간이 되면 주파수를 올리며 상위 차원과 다시 융합되어 상승한다. 의식의 에너지는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낮추어가며 아래 차원으로 분기하며 우주를 펼쳐내고 일정 기간이 되면 주파수를 올리며 상위 차원과 다시 융합되어 상승한다. 이거 복잡해요. 왜냐면은 말이 복잡해요. 낮추어 가며 분기하며 펼쳐내고 올리며 한다. 이렇게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좋은데 복잡한 거죠. 의식의 에너지가 상승 뭐 이렇게 복잡해요. 아, 그러니까 의식의 에너지는 상위 차원하고 다시 융합되어 상승한다는 건데 그 과정이 단계적으로 주파수가 내려가고 아래 차원으로 분기하고 우주를 펼쳐내고 일정 기간이 되면 주파수를 올리고 차원 상승 과정 혹은 행성적 진화 과정은 다차원적 주파수 대역을 형태 발생 영역 속으로 끌어들이는 연속적인 융합의 과정을 뜻한다. 차원 상승 과정 혹은 행성적 진화 과정은 다차원적 주파수 대역을 형태 발생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연속적인 융합의 과정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 형태 발생 영역이라는 게 위에서 나온 아멘티홀, 리죠. 이게 타라 행성이 파괴되면서 타라의 형태 발생 영역이 지구로 흘러들어왔다. 이것을 아멘티라고 한다. 예, 시크릿 오브 아멘티, 아멘티의 비밀. 그래서 이 의식 차원 상승이나 행성적 진화는 최종적으로 형태 발생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연속적인 융합의 과정을 뜻한다. 그것은 다차원적 주파수 대역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이 다차원적 주파수라는 게 이제 뭐 인류의 어떤 주파수 대역, 뭐 진동 이런 걸 뜻할 수도 있겠죠. 일단 형태 발생 영역이라는 게 뭔지 클릭을 해볼까요? 파라트키. 자, 이 형태 발생 영역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형태 발생 영역이
예, 이 쉬운 저기가 아니네요, 개념이. 왜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은 파르트키 기본 단일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이제 뭐 차크라의 뭐 호바 몸체, 또 호바 몸체가 저는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또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추상적인 뭔가가 모든 존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파르트키 단일 입자인데, 뭐 또 이제 막 뭐 카타라 격자막 나오고 뭐 미아즘 뭐 뭐야 뭐 카르마 나오고 뭐 디바인 블루 프린트 나오고 뭐 아, 태초의 창조와 가장 가까운 카타라 격자만이 무한한 근원 에너지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신성한 청사진의 형태 발생 영역이라는, 그 이게 또 이거는 아니라는 건데. 예,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형태 발생 영역이라는 게 단순한 개념은 아니에요. 뭔가 복잡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하면 간단하지만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을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직 몰라요. 형태 발생 영역이. 네. 다음 넘어가서 현재의 3차원 지구와 지구 영혼들은 5차원 지구, 8차원 지구와 다시 융합해야만 온전히 상승하여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타라 행성은 파괴됐어요. 타라 행성이 파괴돼서 지금 우리가 지구 3차원 지구로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새로운 5차원 지구는 테라예요, 테라. 그래서 지금 테라 프로젝트가 45억 년 전부터 지구가, 예, 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브릿지 존 프로젝트로 이 계획은 실패하였다. 현재는 fail safe 시스템이 연결되어 진행 중이라고 한다. 2017년 행성 활성화 주기, 이게 뭐 오차 범위가 몇 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2023년이니까 이미 행성 활성화 주기는 끝났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준비했던 2017 행성 활성화 주기 상승 계획은 2003년 침략자들에 의해 태양이 폴 시스템으로 추락하고 2011년 8월 8일 지구가 임계 주파수를 넘기지 못하면서 2밀도 5차원 타라로 상승해 올라가는 기나긴 외부의 창조길이 아닌 영속적인 내부 창조길로 건너뛰어 들어가는 지름길 여정으로 변경되었다. 결과적으로 추락천사와 수만 년간 이어져온 지구 그리드 쟁탈전은 2012년 12월 지구와 크리스탈 리버 페일 세이프 호스트에 연결되면서 수호천사 연맹 측의 승리로 종결되었으며, 비록 우리 은하계 일부는 블랙홀 시스템으로 추락하였지만 지구만큼은 향후 900년 동안 승청 행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거 제가 봤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오랜 시간 동안에 2017년에 행성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침략자들로 인해서 이게 태양이 추락해서 지구가 임계 주파수로 넘기지 못해서 상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창조의 길이 아닌 내부 창조로 건너뛰어 들어가는 지름길 여정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2017년 행성 활성화 주기는 실패했다. 그리고 새로운 활성화 주기로 지금 프로젝트를 변경을 하였다. 이 변경된 프로젝트가 fail 시스템, 변경된 그 프로젝트가, 예, 현재는 fail safe, 예, fail safe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진행 중이라고 한다. fail 시스템,
아니라 fail safe, 네, fail safe 시스템으로 연결되었대요. 그러니까 내부 창조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는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락천사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그리드 쟁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설명했던 그 침입자들 편에서 지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그 내면 배경에는 이 그리드 시스템 쟁탈전하고 또 그 스타게이트 쟁탈, 뭐 에너지 쟁탈 요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그리드 쟁탈전은 2012년 12월에 크리스탈 리버 페일 세이프 호스트에 연결되면서 가디언이 이겼다. 네, 이 크리스탈 리버 페일 세이프 호스트가 도대체 이건 또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아무튼 뭔가 좋은 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겼대요. 네, 뭐 싸웠는데 요렇게 연결이 돼서 이겼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기 숫자예요. 이 날짜. 왜냐면은 고대 마야인들의 달력에는 2012년 12월 23일인가가 이제 지구 종말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지구 종말권 때문에 막 그 유럽 여행을 막 45일 동안 다녀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예, 이런 생각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리고 영화 2012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때 지구의 물질 문명이 종결되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종결되고 어떤 영적 문명으로 바뀌는 어떤 전환점이 2012년 12월. 네, 실제로 그래서 지구 종말이 물질 문명이 종말이 일어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수호천사 가디언이 이겼다는 거는 우리에게는 희소식이죠. 왜냐면은 우리는 추락천사 연맹이 아니라 대부분의 3분의 2의 인류는 수호천사 연맹이니까 추락천사는 이 아누nnaki 이 혈통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3분의 2는 천사, 오리지널 천사의 그 혈통을 갖고 있는 인류란 얘기겠죠. 비록 우리 은하계 일부는 블랙홀 시스템으로 추락하지만 지구만큼은, 예, 이게 또 웃긴 말인데, 은하계 일부는 블랙홀로 떨어지지만 지구만큼은 승천한대요. 또 그러니까 지구는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은하계에는 수많은 별과 행성들이 있겠지만은 일부는 블랙홀로 떨어지지만 지구는 뭔가 이제 특혜를 받아서 향후 900년 동안 승천, 상승 행성의 역할을 수행한대요. 그러니까 지구는 차원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5억 5천만 년 전 타라가 파괴되면서 당시의 영혼들과 함께 태양계로 떨어져 내려와 1밀도 조화 우주에 갇혀 버렸으며 이들을 구출할 타라 영혼 구출 작전 협약이 맺어지면서, 이걸 좀 확대하면서 볼게요. 이렇게 확대하면서, 네, 아멘티라고 불리우는 구 스피어 모양의 형태 발생 영역이 내부 지구 중심에 심어졌다. 5억 5천만 년 전 타라가 파괴되면서, 그쵸, 타라 행성은 파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로 흘러 들어왔죠. 당시 영혼들과 함께 태양계로 떨어져 1밀도 조화 우주에 갇혀버렸으면, 1밀도면은 이 3차원 지구까지가 1밀도죠. 이들을 구출할 타라 영혼 구출 작전. 그러니까 지구 3차원 지구에 갇힌 영혼들을 구출해야 되죠. 협약이 맺어지면서 아멘티라고 불리우는 구 모양의 형태 발생 영역이 내부 지구에 심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타라 행성의 형태 발생 영역을 아멘티라고 하는데 그 아멘티가 내부 지구 이너 어스에 심어졌다는 얘기예요. 2차원 지구. 네. 2차원에 있는 이너 어스 아멘티가. 예. 아멘티 구체는 홀로그램 우주상에서 새로운 시간 선상을 만들어 파괴되기 전에 타라와 미래의 타라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브릿지 포탈로서 타라의 파괴와 함께 1밀도에 갇혀버린 영혼들이 우회하여 상승할 수 있도록 구출 통로를 마련해 주고자 생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도 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 지구 감옥에 갇힌 이 불쌍한 영혼들, 우리 불쌍한 영혼들도 이제는 정상적인 상승은 지금 못하지만 우회 상승이 가능하다. 아멘티 구체 때문에. 아멘티 구체를 내부 지구에 심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게 브릿지 포탈 역할을 하고 있다. 네. 파괴가 되기 전에 타라와 미래의 타라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파괴되기 전에 타라는 파괴되기 전에 타라로 알 수 있고 미래의 타라라는 거는 테라 행성을 얘기할까요? 테라 행성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완성되는 과정에 있다. 약간 만들어져 있다. 근데 만들어지는 중이다. 또 그래서 이 미래의 타라가 이 테라 행성이 되지 않을까. 근데 타라 행성은 파괴가 됐잖아요. 파괴가 됐는데 파괴되기 전에 타라 행성을 복원을 할 수가 있나? 왜냐면은 새로운 시간 선상을 만들어. 그렇단 얘기는 이 모든 이 패러럴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 평행 우주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선상에 놓여 있는 다른 타라 행성, 평행한 타라 행성을 만들어서 글로 연결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주적으로 보면은 다중우주에다가 수많은 평행우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파괴되기 직전에 타라 행성의 시간선상을 만들어서 그 시간선상에 브릿지 포탈을 연결하면은 파괴되기 전에 타라로 갈 수 있다. 예,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완전히 SF 영화인데, 예. 가이아, 타라, 어스. 지구는 3차원, 타라는 5차원, 가이아는 8차원. 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타라는 트레니즘 1이고 지구는 트레니즘 2가 왔다가 없어져서 트레니즘 3까지 와 있죠. 그 5억 5천만 년 전에 타라가 파괴됐고 이 타라에 살던 영혼들이 어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지구의 육체에 숨어 들어온 거예요. 육체에 갇힌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에 갇힌 영혼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이 구출 작전, 영혼 구출 작전이 이제 협약이 맺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빨리 구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이 붙을라나? 공짜로 구출해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네가 육체를 벗어나서 5차원 지구로 승천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겠죠. 그냥 공짜로 그냥 모두 다 탈출시켜 줄게, 구출해 줄게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 밀도층에 해당하는 각 차원에 대한 이 거주 지역 행성들은 고유한 주파수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에 맞는 존재들만이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차원 지구에 대한 주파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5차원 지구 타라 행성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주파수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물질 세상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미련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 주파수를 올릴 수 있다. 뭐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플래닛 타라, 행성 타라. 플래닛은 행성이죠. 5억 6천만 년 전 이밀도 5차원 행성 타라의 첫 인류인 트레니즘 1 종족이 엘로힘 창조자 종족에 의해 에덴이라는 대륙에 파종되었다. 이게 바로 그 에덴 동산의 그 시초가 여기서 나온 걸까요? 이들은 타라에서 8만 년가량 번성하다가 점차 외계의 종족과의 혼혈이 발생하면서 두 종족으로 분기하면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남성적인 알라니안스, 벨키쿠데스, 루미안스, 뭐지? 얼레이니언즈, 네, 남성적이고 호전적인 얼리아니즘들은 타라와 루미안들에 대한 지배 드라마에 빠져들면서 점차 행성의 코어 핵 에너지를 남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심령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루미안들은 이들에 의해 타라가 파괴될 것임을 일찌감치 예감하였으며 알리안님즈를 피해서 뮤라고 불리우는 대륙으로 이주하였다. 이게 뮤 게임이 여기서 나온 건가 봐요. 루미안들은 뮤 대륙에서 뮤의 사제들을 만들었으며 미쳐 돌아가는 알라니아를 피해 뮤로 피신해온 알라니안 일부가 융합되면서 유어 사제들 프리 사제들로 발전하였다. 이게 영어가 많이 나와서 좀 그러네요. 타라의 파괴. 이거는 뭐 그냥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영어가 많이 들어가서 건너뛸게요. 타라의 파괴. 5밀도, 4밀도, 3밀도, 2밀도. 타라는 2밀도에 있죠. 메타 테러 라 컴페데레스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2밀도의 에덴 대륙, 알라니안스, 루미안스, 뮤 대륙, 에너지 남용, 타라 파괴.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죠. 타라 행성이 파괴된 이유는 그 추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타라 행성이 파괴된 거지. 지금처럼 또 뭐 에너지를 남용했다. 타라의 코어 에너지를 뭐 알리안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타라의 행성에 파괴된 원인은 뭐란 말인가?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화성과 목성 사이에 말덱이 있었는데 이 말덱 행성은 파괴됐대요. 네, 그리고 실온도 여기는 파괴되면 파괴됨이라고 써 있는데 말데키 행성은 그러면 어디가 있지? 그리고 니비루까지 12개의 행성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니비루 행성은 자연적인 행성이 아니라 만들어진 행성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3600년의 공전 주기를 갖고 있어요. 니비루 행성의 공전 주기는 이 행성 활성화 주기인 2007년인가 그때쯤이라고 하던데. 예. 5억 5천만 년 전 5차원 행성 타라 중심 깊은 곳에 설치된 에너지 발전기 크리스탈이 결국 폭발하여 타라의 형태 발생 영역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알시온 중심 태양을 통과해
HU1에 1밀도 태양계로 흘러 내려왔다. 타라에서 떨어져 내려온 형태 발생 영역은 12조각으로 나뉘어 태양계를 다시 형성하였는데, 당시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행성 세계가 더 존재했을. 바로 말덱. 아, 그쵸. 말덱은 현재 파괴된 거예요. 네. 이 실온도 부서진 거죠. 파괴됐다. 그리고 궤도를 이탈시켜 3600년 주기의 긴 공전 궤도를 가지게 된 니비루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12개의 행성들은 사실상 타라에서 떨어져 나온 형태 발생 영역의 12조각으로 만들어진 거다.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라의 미래를 알고 있던 루미안들 중 일부는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였으나, 지하로 숨어들었던 루미안들의 영혼들은 타라의 파괴와 함께 1밀도로 떨어져 내려왔다. 1밀도 지구로 내려왔단 얘기죠. 지하로 숨어들었던 루미안들의 영혼들은 타라의 파괴와 함께 HU1로 떨어져 내려왔다. 지구. 이것이 바로 인간의 추락한 진정한 의미가 라고 하네요. 1밀도로 떨어져 나온 영혼은 같이 떨어져 내려온 타라의 형태 발생 영역에 상승하여 다시 하나로 합쳐지기 전까지 그렇게 됐다. 아멘티 구출 작전. 일단 이 인간이 추락해서 이 1밀도의 지구, 3차원 지구로 갇힌 이유는 지금 요 루미안들의 영혼이 떨어져 내려왔다라고 여성적인 루미안? 루무리아? 아, 레무리아. 이거는 아틀란티스고. 잠깐만. 그러니까 레무리아가 루미안스가 이름이 비슷하네요. 알라니안스는 아틀란티스하고 비슷하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대 문명을 크게 두 개의 문명을 예를 드는데, 레무리아 문명하고 아틀란티스 문명하고 이렇게 두 가지 문명을 이제 떠올리거든요. 그 레무리아 문명이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이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는 약 1만 년 전에 생긴 문명이고, 근데 이 지구에서의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 문명들은, 그 인종들은 바로 이 이밀도에 있는 5차원 지구인 타라 행성에서 내려온 그런 혈통이다. 이렇게. 예, 왜냐면은 이 아멘티 형태 발생 영역, 그러니까 이 타라 행성의 형태 발생 영역들이 지구로 흘러 들어오면서, 네, 그런 인종적인 그런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인들도 같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남용해서 타라가 파괴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보죠. 어저께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이 추락한 천사들, 추락 군단들이 뭐 해가지고 타라가 파괴됐다,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음.
아무튼 이렇게 인간이 추락해서 1밀도의 3차원 지구에 아호씨입니다. 갇혀버렸다. 그리고 아멘티 구출 작전. 자, 이제는 아멘티라는 형태의 발생 영역이 2차원의 이너 어스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상승할 수 있다. 우회적으로 상승을 해서 지구인들의 육체에 갇힌 영혼들을 이제 구출한다는 이 아멘티 구출 작전을 이제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럼 보면은 1밀도로 떨어져 내려온 행성 타라의 영혼들은 다시 올라가 5차원 타라와 융합해야지만 8차원 가이아로 상승할 수 있었다. 1밀도에 갇힌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라 컨피데레이션 큰페더레이션. 예. 이게 번역을 해볼게. 무슨 뜻이지? 번역이 안 되는데요. 네, 그냥 읽어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라 컨피데레이션이라고 부르는 5밀도 의식 그룹에서 4개의 그룹 의식이 참여하여 유어의 사제들과 함께 아멘티라는 형태의 발생 영역 구체를 만들어 지구에 심었다. 자, 5밀도 의식 그룹이면은 그 브리뉴 평의회죠. 예, 브리뉴 평의회에서 4개의 그룹 의식이 참여하여 4개의 그룹 의식이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 사제들과 아멘티라는 형태 발생 영역 구체를 만들어 지구에 심었다. 아멘티를 심은 목적은 지구에서 천사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트레저2를 탄생시켜 지구상에 화신시켜 상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추락천사 측 침입자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결국 1차와 2차 파종은 실패로 끝나고 에메랄드 협약에 합류한 아누나키에게 복원 기회를 제공하는 EL이 에메랄드? EL이 그 엘로힘 엘로힘과 아누의 협약으로 시작된 3차 파종이 지구의 인류 문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들은, 그러니까 가디언의 엘로힘들은 아니다. 원래 아누나키가 엘로힘이었죠. 추락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엘로힘 아누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디언하고 협약했다는 게 아니라 아닌데? 에메랄드 협약에 합류했다. 그러니까 아누나키가 이 다 부셨으니까 니들이 복원해라. 이 복원 기회를 주는 거죠. 이 협약으로. 그러니까 아누나키한테 카르마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누나키도 오케이를 했고. 네. 잠시만요. 이게 아침부터 무리를 해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 제 목의 한계치가 대략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넘어가면은 목소리가 마탱이가 가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안 그랬는데 담배를 많이 피고 약간 이게 제가 볼 때는 성대결절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자, 타라 행성에서 흘러내려온 영혼은 그들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여성적인 레무리아 문명과 남성적인 아틀란티스 문명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호모사피엔스 문명은 여성과 남성의 어떤 복합적인 문명일까요? 아모레리아 통로, 아모레리아, 어무리어, 아모리오. 네. 1차원의 지구가 패러럴, 평행 지구가 1차원의 지구네요. 야, 이게 더 고차원의 개념 같은데 사실은 하위 차원이네요. 이건 이 이너어스와 패러럴어스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어스, 아비뇽, 아라마타나, 민타카, 아, 알, 알크, 알키온? 한때 제5차원 스타게이트 가디언 이 GA는 가디언 얼라이언스의 약자 가디언 연합이죠. 한때 제5차원 스타게이트 가디언 연합 인장 위원회 중 하나였던 플레이아디안, 니비루리안, 아누나키 추락천사 위원회가 25,500년 BC에 에메랄드 성약을 탈퇴하고 지배 아젠다로 다시 돌아서면서 그들이 관리하던 4D 4차원 이 태양 스타게이트를 닫아버려 제2밀도로 상승하는 길을 막아버렸다. 예. 4차원에 있는 태양은 또 지금 처음 나왔어요. 2밀도 상승 통로가 막혀버린 상황에서 다가오는 SAC 지구 활성화 주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5밀도 MC 이하니 마스터 컨실 카운실 카운슬, 카운실 마지 프리스트로 직접 하시나요? 막혀버린 4와 5차원 스타게이트 피해서 6차원 시리우스 BSG6과 3차원 어스 SG3 사이를 직접 연결한 아모리아 통로를 복원하고 뒤틀어진 지구 형태 발생 영역 형판을 바로잡을 이게 내 얼굴에 그거네 엘핀 안 나오네 자 이제 지금 아모리아 통로 아멘티 지금 저기는 아멘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멘티를 구출을 할 때 아모리아 통로를 이용한다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티 홀을 심었으면은 이 아멘티 홀도 중요하지만 아멘티 홀로 들어가서 연결되는 그 통로도 중요하다. 아모리아 통로도 중요하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모리아 통로를 복원하고, 예, 뭐 이거를 복원하고 또 설치를 또 하는 거예요, 뭔가. 네, 그러니까 자꾸 뭘 파괴되고 복원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천사인류 2차 파종 때 사용되었던 아모리아 통로는 에, 천년전쟁 당시 파괴되었고 3차 파종을 위해서 아크 오브 더 코베난트로 대체되었다. 복원된 아모리아 통로는 이집트 시대의 세계의 눈에 호루스의 세계 눈. 뭐 번역이 안 되는 거야. 아, 이게 호루스의 눈, 이게 제3의 눈. 그러니까 이 아모리아 통로가 제3의 눈이다.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아모리아 통로가 제3의 눈이다. SAC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22,326년 BC 당시 토트의 에메랄드 성역 탈퇴와 함께 직접 지구로 침략해 들어온 FH 추락천사 군단이죠. 지구로 직접 화신한 이안이 마지 프레스트들이 몰살되었고 이안이들이 몰살되었대요. 수호천사 연맹은 추락천사 군단이 지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의 스타게이트를 닫아버렸다. 지구를 접수해 에너지원을 확보하려던 추락천사 군단과 지구 문 열어줘. 지구를 접수해 에너지원을 확보하려던 추락천사 군단과 지구 상승시키려는 수호천사 연맹 사이의 최종 결전은 다음번 돌아오는 미뤄졌으며 지구에 심어진 아멘티라는 특별한 형태 발생 영역 스타게이트를 손안에 넣으려는 추락천사 군단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예, 이거는 아까 봤던 거죠. 여기서는 이 행성 활성화 주기가 이때로 미루어졌다라고 했지만 이때 미루어졌다는 이것도 결국에는 추락하고 이 내부 지구 작전으로 바뀌었다. 내부 창조로 예, 여정으로 바뀌었다. 예, 외부 창조로가 아닌 내부 창조. 이 내부 창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죠. 그렇다면은 아멘티홀 프로젝트도 결국은 실패를 했다 이 말인가요? 예. 이게 참 복잡해요. 네. 왜냐면은 아멘티 구출 작전을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갑자기 2017년으로 미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티를 두고 추락천사 군단하고 가디언 연맹하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아멘티를 이 스타게이트를 아직도 추락천사 군단이 가져가지 못했다. 확보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지구 곳곳에는 에너지 그리드라고 부르는 소용돌이 볼텍스 지점들이 있으며 그 부근에는 유명한 고대 유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요 피라미드 얘기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만약 그 피라미드가 에너지를 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주 에너지가 피라미드로 오고 있다. 하나의 하모닉 유니버스 조화가 올라갈 때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행성 활성화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